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지입니다. 오늘은 9월 배당 결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9월에는 총 10개 기업으로부터 150.84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하나로 치면 약 17만원으로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추가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들어와주는 저의 유일한 패시브 인컴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 9월 배당을 연 배당률로 환산을 해보면 약 2.2%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금 1등은 퀄컴으로 총 29.88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퀄컴은 모바일 반도체 칩 1등 기업인데요. 칩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그 칩에 사용된 특허료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등등 스마트 제조사들이 주요 고객사인데 이 만만치 않은 회사들에게 흔히 말해 갑질을 한다고 해서 소송을 많이 받았죠. 반도체 칩을 판매하면서 특허료까지 무조건 내게 한다. 이건 갑질이다 라는 건데 이러나 저러나 여전히 퀄컴의 제품을 그래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퀄컴이 이렇게 아무리 배짱을 부려도 5G 프리미엄 칩 시장에서는 퀄컴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은 없기 때문이죠. 화웨이도 지난 7월에 퀄컴 제품을 쓰게 해달라면서 기존에 진행 중이었던 소송을 취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의 돈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거래를 하자는 거죠. 덕분에 퀄컴의 주가가 단숨에 20% 가까이 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그동안 주가가 안 올라서 재미없던 그 긴 기간을 잘 견뎌낸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배당금 2, 3등은 미국의 최대 제약회사들입니다. 화이자 29.07불, 존슨앤존슨 24.08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제약사들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백신 경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연말까지 코로나 백신이 나올 거고 내년 4월까지는 전 국민이 모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백신 개발사들이 최종 테스트 단계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결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제가 이번에 투자한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역시 백신 최종 테스트 단계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화이자는 지난 7월에 최종 임상 단계에 들어서면서 올해 10월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존슨앤존슨은 조금 늦게 7월에 최종 테스트 단계에 들어서긴 했지만 6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백신주들이 곳곳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따라다니기보다는 정부 관심도 받으면서 실제로 진행의 속도가 나고 있는 이런 대형 제약사들에 묻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배당금 4등, 6등은 정유사들이죠. 쉐브론과 엑소모빌입니다. 각각 21.92불, 11.1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5일 기업들에게 올해 2020년은 충격의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불과 7년 전만 해도 엑소모빌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거든요. 애플보다도 더 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시가총액의 60%가 증발해버리면서 월마트보다도 더 작은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엑소모빌이 다우지수에서 퇴출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때 전 진짜 이제 세상이 바뀌려나 싶더라고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대단한 건 이 정유 기업들이 여전히 배당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덕분에 엑소모빌 배당률이 10%를 넘어가고 쉐브론 배당률도 7%를 넘어갑니다.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정유사들의 악재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배당만 보면 저도 투자 유혹이 꿈틀꿈틀하기는 하지만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일 산업이 상대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전에 한 사우디의 석유 장관이 석기 시대가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게 아니듯이 석유 시대도 석유가 부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높은 배당률에도 불구하고 정유주의 비중을 많이 늘리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배당금 5등은 마이크로소프트로 21.7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업이죠.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라고 하는 콘솔 게임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니맥스라고 하는 대형 게임사 인수 계획을 밝히면서 게임 포트폴리오까지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75억 달러를 들여서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 스카이프, 링크드인을 인수했을 때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게임 시장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11월에 X박스 새로운 시리즈가 출시가 되고 제니맥스 인수를 통해 확보한 다양한 게임 컨텐츠들을 그 콘솔 게임에 추가를 하면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만 더 있다면 더 사고 싶은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2월부터 배당을 더 늘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금 7등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장비를 수출하는 걸 규제하겠다라고 밝힌 영향이 큰 걸로 보이는데요. 중국향 매출 비중이 30%를 넘어가는 이 장비 기업들이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장비 기업들 뿐만 아니라 그 수출 규제 대상인 중국 기업들 역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산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일본의 장비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면 랩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이런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주요 경쟁사가 다 일본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장비 기업들이 공급하는 제품이 수십 가지가 되고 그 모든 장비, 부품들을 일본 기업들이 대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과만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과연 미국이 두고 볼 것이냐 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저도 결국 늘 그래왔듯이 합의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TSMC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들의 공장 증설 투자가 내년으로 연기됐지만 다시 재개가 된다면 활발히 장비가 판매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이번 하락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장비 시장 투자는 하고 싶은데 그래도 중국과의 관계가 불안하다면 ASML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에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당금 8등은 미국의 상가 리츠인 리얼티 인컴입니다. 총 5.94불의 배당을 받았는데요. 리얼티 인컴은 지난달에 비해서 비중을 조금 줄였습니다. 부동산 회사들이 아무래도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회복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기회비용 측면에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갔는데요. 그렇지만 신경 안 쓰고 오래오래 묻어둘 리츠를 찾고 계시다면 다른 거 말고 미국에서도 가장 안전한 리츠로 평가받는 리얼티 인컴에 묻어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주요 세입자들인 편의점, 약국, 달러 상점 같은 매장들은 전자상거래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배당금 9등은 비자로 3.06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비자는 조금 아쉬운 게 언택주가 아니라 컨택주로 분류가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해야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온라인 결제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는 페이팔, 스퀘어 같은 신흥 핀테크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고요.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전통적인 결제 네트워크 회사들은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겨우 전고점을 회복하나 했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또 꺾여버렸죠. 그렇지만 비자, 마스터카드 없이는 해외 카드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없고 애초에 페이팔, 스퀘어 같은 신흥 핀테크 기업들이 대체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위기라기보다는 해외여행이 다시 재개되기 전까지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배당금 10등은 엔비디아로 2.43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 투자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1등인 회사지만 0.2%도 되지 않는 낮은 배당률 덕분에 배당금은 꼴등이 됐네요. 엔비디아는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GPU 업계 1등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ARM이라고 하는 CPU 회사를 약 400억 불이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서 인수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업계를 한번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만큼 엔비디아의 창업주이자 현재 CEO인 젠슨 황 아저씨의 확고한 의지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GPU에는 강하지만 CPU에는 약한 엔비디아가 이번 인수를 통해서 반도체 칩 업계에서의 입지를 더 강하게 키우려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자사의 GPU와 가장 호환이 잘 되는 CPU를 개발을 해서 더 완성도가 높은 칩 세트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려는 전략이겠죠. 도대체 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는 걸까? 난 아직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의 9월 배당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결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